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2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2월 3주차 주간 투자 전략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시황 코너고요. 그래서 시황 코너를 보면서 이번 주 또 다이나믹한 한 주가 지나간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갑자기 또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 이거부터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섹터 얘기겠는데요. 16시간 돌다 결국 쾌양, 예, JFK 공항. 그래서 이쪽이 미국의 전기 문제로 화재 발생 전전으로 이틀째 폐쇄. 이러면 심각한 상황이죠. 항공편 계속 취소, 한 20여 편, 항로 변경.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 예, 저희는 뉴스를 통해서 봐야 될 건 종목들, 예, 전압기기 관련된 종목들 좀 움직이지 않을까. 변압기 종목들, 이거에 갑자기 생각나서 시작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네, 딴 거 없습니다. 예, 종목 관련된 얘기들 또 하게 되면 이런 거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게 트렌드로 맞춰져서 한번 또 테마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전압기기, 변압기기 아시죠? 다 아시는 것처럼 현대 일렉트릭이나 그리고 또 조금 작은 게 움직인다 그럼 재룡전기 이런 거 한번 움직일 모습 되지 않나라는 쪽에서 단기 시세일지 모르겠지만 많이 좀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보자. 이 얘기부터 먼저 드리고 뒤에 종목 코너에서 얘기할 때 좀 까먹을까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요거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 관련돼서 저희가 이번 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 박스권에 대한 의미, 그리고 박스권에서 안 빠지려고 하는 현상들. 그러니까 즉 결국에는 박스권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거거든요. 여기죠. 한 2400 저점은 한 2430 정도 되고 위쪽은 한 2500은 못 가고 2480. 딱 50포인트 안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이날은 거의 지금 50포인트를 위아래로 다 보여주는 날들이겠죠.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약간 미세하게는 삼각수렴이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도 이렇게 돼 있고 한 상황들이다 보니까 보통 삼각수렴이 이렇게 나온 데 쪽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 이제 방향이 나올 때가 되는데 근데 이런 마지막 쪽에 나올 때가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변동폭이 상당히 커지는 시장이고 또 이렇다는 얘기는 위도 만만치 않아요. 아래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힘겨루기가 있는 거죠. 힘겨루기가 딱 버티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어지는 상황. 그러면 여기 힘겨루기가 뭐냐? 상승이란 거는 약간 분위기가 시장. 이거 이렇게 되면 됐어. 하락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연준. 뭐 이런 분위기라고 봐야겠죠. 의도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즉, 시장은 이제 다 됐어. 물가는 이제 빠질 거야. 이제 거의 피크아웃 쳤어. 그러면 이제 작년에 고생했던 거 좀 올려야 돼. 연준은 무슨 소리? 이렇게 높은 물가를 가지고 그냥 간다고? 우리 계속 금리 올릴 거야. 하지만 금리 올려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가 4.75 지금 미국이죠. 그러면 한 5.5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뭐 6, 7% 간다. 이거는 좀 부담이 커요. 그러면 증시나 만약에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5%대 중반대 이 정도까지는 인정할 것 같습니다. 갈 수 있겠어. 라고 하지만 그 이상으로를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 충격 나옵니다. 작년 같은 시장에 충격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전혀 시장이 예상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연준이 무슨 소리 이렇게 물가 안 빠지면 이리로 갈 거야 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저희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개연성과 그런 지표들과 변화가 나올 수 있는지 이거는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5.5라고 하게 되면 좋습니다. 지금 가장 매파라고 하는 연준의 블러드 형님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부터 얘기했던 거 우리 일단 빨리 5.5 가야 돼. 5.5가 정상적으로 봐. 근데 그 이상은 아직 안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런 매파적인 사람들이 그 이상으로 갈 정도의 변화는 과연 무엇을 보겠느냐라는 것들이죠. 그거는 나오는 또 물가 동향들 봐서 이제 지표 의존적이다라고 하는 현상 쪽에서 말을 이제 바꾸기 시작하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4.75다 보니까 이제 0.75 남았습니다. 이 0.75 남은 상황 쪽에서 일단 지금 거의 이번에 3월달 같은 경우가 0.25 하게 되면 이제 룸이 한 0.5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럼 또 지금 이때 0.5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자기들이 얘기한 게 그러면 5.5다 보니까 이제 0.25밖에 안 남은 상황이죠. 그러면
요거를 0.25씩 3번을 올리느냐라고 봤었을 때는 거의 상반기 중에는 금리 인상 거의 마무리로 지금 보고 있는 단계인데, 그래서 이런 상황 쪽에서 한 6개월 지나서 연말쯤에는 금리 인하할 거다라는 쪽이 대세였는데, 지금 나오는 물가 수준 보니까 이건 좀 쏙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런 식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크로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래도 지금 동향은 그렇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지금 시장이 바라보는 거는 연준은 일단 변하지 않을 거예요. 연준의 의도는 거의 지금처럼 쭉 가서 금리는 계속 디스인플레이션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물가가 지금 전혀 낮은 상황은 아니다. 물가는 여전히 높다라고 하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 계속 금리는 인상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연준의 입장 거의 박제되어 있습니다. 변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상황 쪽에서 뉘앙스만 살짝 물가가 이제 조금 좀 빠진다라는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에 맞선 시장이 이제 이게 그러니까 연준의 입장과 달리 먼저 설레발을 쳐서 움직였다가 그래 이제 물가와 함께 금리 인상 다 됐어 라고 하더, 금리 인상 끝났어, 금리 인하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을 뿜뿜 하는 쪽이 있는 반면에, 또 보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앞서갔나 봐, 다시 한번 좀 캄다운 하자 라고 하는 요 기대감의 수준이, 이게 그러니까 시장을 만들어가는 요인들이죠. 기대감이 높았다가 낮았다가 하는 이런 위아래 위아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요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게 지금의 작년에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12월에 1월 짤 장세. 근데 그거 좀 너무 오버한 거 아닐까라고 또 빠지던 과정이 나오게 되면 뭐 2월, 3월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오는데,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정폭이 과거처럼 보여줬던 이런 강력한 뭐 이렇게 또 추가적인 하락, 즉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저히 안 되겠어, 연준이 6, 7%까지 금리 올려야겠어 라고 하는 수준까지 나오게 되면 이거는 또 시장이 충격을 받겠지만, 이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나오는 정도에 대한, 그러니까 즉 너무 앞서갔어 라고 하는 정도까지 나오게 되면 시장의 하락폭은 좀 제한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여기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탈해서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실 있죠. 55일선 안쪽에 한 2400선 가게 되면, 요 근처 되게 되면 또 걸립니다.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 정도에서 나오게 되면 그래 이거에 힘을 받아서 좀 돌아가자 라고 하는 변화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55일선은 위대 예, 중요합니다. 이때 같은 경우도 만약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시도를 했다가 이탈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때에서도 리스크를 감지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엔 똑같습니다. 이번엔 지금 55일선이 우상향입니다. 우상향이면 이거 닿는다고 해서 한 번에 안 빠집니다. 일단 대차게 돌리죠. 돌리는데 만약에 이제 앞으로의 변화를 예견하라 라고 하게 되면 이탈 가능성 농후하지만, 지금 일단 이탈이 첫 번째 그걸 봐야 되겠죠. 일단 이탈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첫 번째. 이탈 여부 요거 봐야 되는 거. 근데 여기 지금 잘 보시게 되면 저희 크로스가 나 있어요. 요거 되게 의미 있는 상황이죠. 지수가 이렇게 3일선, 13일선이 크로스가 났다. 이거는 일단은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겠다는 반증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수렴형, 박스 수렴형 쪽에 이게 이탈되겠느냐라고 이제 의문을 갖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탈되게 되면 그 다음에 얼마, 어디까지 조정이 나오겠느냐라고 했을 때, 강력한 밑에 올라오는 뭐 2390, 2400선은 또 강한 지지권이고, 그러면 여기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바로 튑니다. 튀는데 어디까지 튀냐면 또 세 번째는 2400 한 50 정도. 예, 이번에 박스권을 하다 보니까 여기 그 정도까지 또 바르게 튑니다. 그러다가 여의치 않다 그러면 이게 빠지게 됐을 때, 이제 거기서 이제 55일선 라인을 몇 번 또 왔다 갔다 지지를 하는데 이게 이탈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추가적인 상황들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네 번째, 만약에 다시 반등을 시도하는데 55일선 여전히 지지를 못한다, 그리고 이탈하게 된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그때부터는 약간 또 아래쪽으로 봐야 되겠죠. 이럴 때는 적어도 주식 비중 50%대로 확 낮출 겁니다. 또 리스크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하는 거 있잖아요. 현금 확 채워놓고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50월선에 안착해서 다시 이게 쭉 들어가서 2,400원씩 안착해서 다시 2,500을 돌파하는 모습들이다. 그럼 저희가 하는 것은 55일선 지지 잘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의외로 2,450에서 또 지지했다가 또 돌파하는, 이런 한 두어 번 지지를 받고 해도 돌파하는 모습들이 지지하고 돌파가 나온다.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주식 비중 또 총
풀 가동 한 80%까지 또 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현금 한 20%나 또 나머지 현금은 장중에 계속 또 체크하고 매매하고 이런 식으로 두 개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끝 됐죠?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면은 네 이거 뭐 또 날로 먹는 거냐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큰 그림 이렇게 한번 쭉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수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이런 저희 툴에 맞춰서 딱딱 해석하고 시장 리스크나 심리를 이겨내기 시작하게 되면 저희한테는 오히려 다 좀 돈이 되고 계좌에 살이 찌지 않을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만약에 이탈한다. 다음 단계는 뭘까요? 만약에 또 하락세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때는 또 하나 봐야 될 게 그때부터는 제가 지금은 여기 거래량을 보고 있지만 그때는 이격도가 또 출동하겠죠. 네, 이격도 가지고 저점 잡을 겁니다. 단기 저점 이때 저점으로 베팅을 해서 주식 비중 늘리자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이격도로 체크할 겁니다. 근데 직전 저점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는 있겠지만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락한다가 아니라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는 베팅하고 시장 추적하면서 그러니까 저희를 만약에 저를 보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그냥 헬렐레 한 사람입니다. 예, 시장에 대해서 예측 전혀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측이 없는데 수익이 있겠느냐? 예, 그 예측은 저는 종목 가서 예측할 겁니다. 종목을 보고 예측하고 시장에 대해서는 그냥 예측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그거 쓰는 에너지에 차라리 종목을 끌 수 있는 산업 연구하는 게 훨씬 더 돈이 됐고 그러니까 섹터 산업 연구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지고 작년에도 물론 작년은 거의 매크로 분위기였으니까 거기 집중을 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그게 모든 걸 다 얘기해 준다라고 보게 되면 오히려 내 계좌는 그러면 거의 뭐 인버스 고버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인버스 고버스가 왔다 갔다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개인이 이런 매크로를 보면서 뭘 맞춰가서 와 나 수익이 이만큼 났어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파생도 한 10년 했던 10년 2000 9.11 테러 때다 보니까 그때 전 거의 한 15년 했네요. 예, 15년 했다가 딱 그만둔 이유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에너지 쏟고 올인하고 하다 보니까 돈은 좀 벌었어요. 예, 벌었는데 버는 과정 쪽에서 몸 안 좋아지고 또 열정은 다 쏟아부었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는 게 그 젊은 날, 왜 지금보다 젊었죠. 예, 그 젊은 날 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숙제 가지고 발버둥 치면서 나왔던 내 과거를 생각하게 되면 솔직히 좀 아깝습니다. 그때 차라리 무슨 또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면 내가 물론 그때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기 때문에 돈 벌어야겠다는 의지만 거의 뭐 꽉 차 있는 거의 도끼 물은 상태였었죠. 그때 만약에 저를 보셨다라고 하게 되면 인상 빡 쓰고 이런 지금의 그 드립 던지거나 뭐 약간 좀 유한? 네. 이런 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거울을 제가 봤을 때도 거의 어딘가에 누구나 건드려 봐라. 이런 표정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참 지금 생각하게 되면 그렇죠. 예. 뭘 보고 살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가 굿버스나, 네. 그래 아니면 레버리지나 이걸 가지고 너무 인생을 계좌를 걸지 마십시오. 네. 이건 아니면 또 파생이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레버리지 상품들 너무 여기서 인생을 걸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회가 나오게 되면 진짜 이게 기회다라고 싶으면은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지금 생각에서는 만약에 지금 저보고 베팅을 하라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1억을 매매한다. 그러면 저 10%나 5% 정도만 베팅할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이거 기회다 그러면 1억에다가 곱하기 신용 2배 2억을 베팅을 했었을 시절이 이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은, 신경은, 스트레스는 잘 됐을 때는 우아하고 짜릿함이 한 3배? 예, 된다고 하더라도 안 됐을 때 스트레스는 10배입니다. 10배 가중. 막 죽을 것 같아요, 진짜. 계좌가 2억을 베팅을 했는데 이거 잘못 레버리지까지 해서 그런 효과 선물 옵션은 더합니다. 만약에 1억을 내가 베팅을 했다. 그러면은 최소 선물은 7배고요. 네, 그럼 7억 베팅한 효과고 옵션은 15배 정도쯤 됩니다. 15배, 20배 정도 되죠. 1억을 15억 베팅한 효과랑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 상황 쪽에서 예, 이 스트레스가 그럼 10배라고요? 예, 저 옵션을 베팅했으면 15배겠죠. 근데 그것도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네, 내가
1억 모으려고 되면 아시지 않습니까? 연봉을 모아다가 그 생활비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모은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의 경우 뭐 한 7년, 10년 걸리는 게 한 달에 날아간다. 이 스트레스는, 예, 그리고 거기다 베팅한다. 이 스트레스는, 네. 그런 걸 봤었을 때 차라리 이 정도가 마음이 편하다는 게 그거 정도로 해야 주식에 대해서 아니면 계좌에 대해서 큰 흔들림이 없고,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건 어디서 따져야 되냐면 계좌에서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있는데 그렇다고 시장 따라서 될 때는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움직여주지 못하고 그냥 그때도 시장이 올라가는데 그대로 편안하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럴 때마다 뭐 하나의 계좌가 뿜뿜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베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종목이 정도. 그럼 이걸 한번 볼까요? 그러면 내 계좌에서 종목이 하나가 이제 베팅을 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계좌가 이제 종목 만약에 지금 시장이 근처 80%가 비중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10%씩 한 8개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종목이. 그러면 이게 그 10%짜리가 이걸 그냥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베팅이 10%는 요건 좀 공격적으로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또 이제 산업 분석하고 또 에어클래스를 들었더니 와 저거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종목이 있다. 베팅을 하죠. 이게 본격적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10%짜리 베팅을 했던 계좌가 이게 50% 수익이 나게 되면 그럼 만약에 보면은 1억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1억짜리가 이제 1억 5천이 되는 1억짜리가 1,500만이 되는 거죠. 1,500만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혹시 이게 만약에 2배가 됐다, 100%가 됐다. 그러면 이게 1억, 그러니까 1,000만 원 베팅한 게 2천만 원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못 쓰죠? 왜 이렇게? 네. 2천만 원이 된 상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그러면 이제 계좌 전체적으로는 10%가 붙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1억이 이게 10%가 더 붙는 건데 그러면 10%짜리가 2천만 원이 됐을 때 이거는 1억 1천만 원이 되는 거겠죠? 예, 그렇게 됐을 때 나머지 종목까지 같이 따라온다. 그러면은 조금 빠르게 보게 되면 계좌가 뭐 한 15%가 벌 수 있는 확률들이 이렇게 비중으로 인해서 나오는 확률이고 혹시 이번에 AI 잘 터졌다. AI 잘 골랐다. 혹시나 이게 500%가 났다. 1천만 원이 5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계좌가 4천만 원이 붙는 거죠. 그러면 계좌 총 하게 되면은 10%의 효과로 40%에 대한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계좌가. 근데 이거를 그럼 또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1억 다 베팅했어야 되는데 저 가지고 5억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라고 하시겠지만 이거에 대한 확신을 만들려면 끝까지 파고 확신을 확 올렸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베팅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쪽으로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주식을 하면서 본 결과 주식하는 것 자체가 하이리스크예요. 거기다가 또 극단의 하이리스크 종목과 함께 들어가는 것은 내가 그만큼 얼마만큼 확신이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나의 확신 이것까지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이거의 문제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공부나 나의 또 여러 가지 주변 데이터나 아니면 또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너만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소스 이거에 대한 확실함들. 근데 소스는 제가 보기에는 97%가 틀리더라고요.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나 빼고 다 알고 있다가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게 이 소스 너만 알고 있어의 특징입니다. 이거 무시하십시오. 네. 해서 아주 좋은데 그냥 말씀드렸죠. 그냥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확신을 끌고 가기 위한 게 이제 뭐겠느냐? 이게 그러면 다양한 또 대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보다 이런 때도 계좌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보는데 성과를 누리겠다. 그러면 10% 정도 베팅해서 차라리 그렇게 나왔을 때 40%를 누려가는 게 훨씬 좋더라. 그러면 이제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종목 섹터 공부해야지. 이거에 대한 공부하게 되고 거기다가 또 이것도 물론 이제 10%짜리 샀는데 쭉 올라가면서 저희 뭐 엔벨로프 따라서 뭐 정리하다 보니까 이 중에서 또 뭐 2% 날라가고 뭐 3% 날라가고 그래서 한 최종적으로 3%밖에 안 남았다. 그래도 이거는 그러면 그래 어차피 내 단가는 저 밑입니다. 지금 뭐 한 400% 500% 올라와 있습니다. 어디 한번 끝까지 갈 때까지 보자. 어떤 고점 신호가 쭉 나와서 저희 고점 신호 아시잖아요. 3일선과 엔벨로프까지 다 꺾이면서 거래량 터지는 거 여기까지 본다 라고 할 때까지는 도 보자 라고 할 때 그때 팔아도 중간쯤에서 판 거보다는 훨씬 더 수익이 낮겠죠. 이런 거 보면은 주식은 이렇게 베팅하는구나. 또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이제는 1억 4천이 또 베팅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거기다가 또 레벨업 시키고 또 그러면 여기서 또 계좌가 들어갔다 그러면 복리 효과가 여기서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됐었을 때 저희의 계좌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계속 꾸준히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서가 되고 게다가 저희의 또 강점은 뭐가 있습니까? 네. 나머지 현금
혹시 이거 가지고 또 얘기도 많으시고 또 언급하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은데, 계좌 10%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10%, 20, 아니면 20% 정도는 약간 단기 매매 해보셔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작년에 너무 단기 매매까지도 제대로 되지 못할 정도로 타격을 받다 보니까 이런 거는 올해는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단기가 아니다.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스윙 정도까지는 충분히 될 수 있는 시장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이용하시게 되면 그래도 올해는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종목들이나 또 단기 위축이 들어왔을 때 또 심리 관리는 상당히 필요하겠죠. 특히 이번 같이 주가가 이제 고점에서 흔들리다 보니까 지금 코스닥은 조금 더 탄력이 약화되는 모습들. 이 코스닥 볼까요? 약화된 것도 아니에요. 지수만 보게 되면요. 그냥 뭐 이게 지금 지수가 2% 빠졌다가 그 다음날 2.5% 올라가고 다시 1% 하락, 종가가 1.1% 하락하고 이런 미친 변동성이 나오다 보니까 정신이 없으면서 종목들이 더 탄력들을 잃고 그냥 바라볼 섹터만 달려가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지수만 딱 보게 되면 코스닥 조정인가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조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코스피만 지금 대형주 중심으로 봤었을 때 약간 또 약간 눅진한 상태지만은 이게 지금 언제든지 또 반발매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지금 시장 관련된 쪽에서 무조건 하향 이탈한다라고 또 베팅을 할 수도 없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그거는 확인하자는 입장들이고 만약에도 이 정도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또 나머지 연금 가용해서 대응해보자 라는 쪽으로 볼 수 있는 흐름들이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 이런 상황 쪽에서 아까 코스닥 보셨지만 종목 장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로 보면서 매크로보다는 계속 이쪽으로 붙자라는 쪽으로. 그리고 지금은 저는 모든 안테나와 채널을 일단 지금 첫 번째 지금 장 보면서 하는 게 첫 번째 그겁니다. 장 열리게 되면 오늘 가장 강한 섹터가 어디인가? 이게 보통 저희가 알고 있죠. 강한 섹터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번에 주도 섹터 보게 되면 AI, 뭐 로봇은 조금 탄력이 약했지만은 엔터, 2차 전지 이게 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안에서 무슨 종목들이 움직이지가 이쪽에서 내가 보고 있는 종목들은 다 어디 들어가냐면 관심 종목에 있습니다. 관심 종목에 있고 오늘 또 아침에 딱 시작해서 그러면 섹터 이쪽을 보기 강한 섹터가 있는데 아침에 시작할 때 한 8시 한 50분쯤에는 뭘 보셔야 되냐면은 그걸 보셔야 됩니다. 오늘 예상 체결 상위 지수 예상 체결 그러면 거의 40분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50분 때는 윤곽이 좀 나오겠죠. 이거 보면서 오늘 어디가 세겠구나 어느 종목들이 강하겠구나 이거 꼭 좀 단기 매매나 아니면 스윙 같은 경우도 하신다고 하면 이거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섹터 흐름들이 나오면 오늘 어디가 강하겠구나 여기 나오고 그걸 가지고 딱 요이 장 시작 딱 하게 되면 그거 가지고 이제 막 또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벌어질 때 그때 나왔던 상황 봐가지고 대부분 이제 갭이 나온다. 갭 나왔다가 이탈됐을 때 저희가 잘 쓰는 단기 매매 전략 크로스가 한번 나오죠. 3일선, 13일선 크로스에서 일단 빠른 거 공략하든가 아니면 쭉 해서 나오는데 더 밀렸습니다. 또 55일선 나와서 거기서 공방 나오는 거 보고 다시 들어가서 다시 한 번에 그냥 뭐 이렇게 쭉 밀리는 종목들 별로 거의 약간 90% 이상 없습니다. 뭐 악재 나온 갭 상승하고 밀린다고 하더라도 거의 걸렸다가 돌아가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장 초반에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이용해볼 만한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도 요쯤에서 돌려서 저항 맞고 떨어지지. 그러면 이제 그건 본격적으로 하락이 시작되는 거겠죠. 근데 돌릴 부분들이 충분히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서 다시 55일선을 이탈하고 나갔을 때 좀 불안하다 그러면 그때는 몰라도 이거는 지금 그 섹터들 계속 보고 또 강한 섹터들은 또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 보니까 했다가 여기서 거의 다 돌려요. 여기서 지금 같은 경우에서 일단 돌렸다가 꺼지는 경우가 많지. 일단은 돌려서 단기 차익들 보는 게 더 지금까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런 섹터들, 그러니까 거의 9시 반에 일단 오늘 챙기는 거에 대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 여기서 한 3종목 정도 빠르게 하게 되면 그거 가지고 아마 오늘 제 개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30분 10시 안에 5분을 챙길 거가 거의 다 확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한 2주 이런 것 같습니다. 시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종목들이 강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넉넉히 수익이 나서 그냥 네, 기부를 한 거죠. 그냥 돈 없는데 못 버는데 기부 못 합니다. 저도 예,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니에요. 돈을 벌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고 좀 그 감사한 마음에, 그리고 또 이제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지. 또 뭐 제 김장훈 선생님처럼 네, 제거 잘라다가 이런 건 아직 못 하겠고요. 그냥 사회에 대한 감사의 이렇게 또 행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행운이 더 생겨주는 게 아닐까, 그리고 또 많이들 또 찾아주시는 게 아닐까. 예, 그 정도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대응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보다가, 요땐 좀, 10시 넘어가서 한 11시 정도까지는 거의 관망하는 편이고, 또 오후 때 아시죠? 11시, 12시 때, 11시부터, 11시는 좀 그렇습니다. 11시 반, 1시까지. 그때 또 챙길 거 있으면 챙기고, 그렇게 보다가 아닌 것 같다, 또 짧게 손절, 되는 것들 보면, 요때 보면은 거의 다, 이번 한 2주간도 이때 성공 확률이 상당히 좀 높은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섹터에서 구분이라든가, 그리고 또 새로 강한 종목들에 대한 탄력이라든가 이런 거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단타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단기 매매 하겠다, 아니면 또 스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스윙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차트 좋은 놈, 차트 좋은 거, 아니면은 수급 몰려서 좀 강한 것들, 그리고 또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들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다른 건 모아가겠다, 인기 없지만 이거 모아가겠다, 뭐 나머지 50%에서 뭐 70%는 여기 모아가겠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모아가는 건 계속 또 보면서 모아갈 때 요때 하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한번 바짝 움직이고 나서 좀 소강 상태를 보이는 요런 때, 그럴 때 어디 보자, 이거 아직 좀 더 빠지나, 그때는 이제 일봉이나 저희 툴 가지고 조금 더 밀렸다 그러면 거기다 한번 주문 넣고, 뭐 지금 계속 하니까 나 1000주 모으겠어, 그러면 거기서 또 뭐 10주나 50주 모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여기서 또 주더라고요. 그때 보고 대응하시면 되지. 근데 또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 안 사시면 됩니다, 이건요. 그리고 나머지 이쪽에 집중해야지. 그럼 집중은 단타, 아니면은 뭐 스윙 이런 쪽도 계속 포인트는 저희 툴 맞춰. 단타를 보시려고 하게 되면 아시지 않습니까? 3일선에서 13일선, 거의 3일선에 많이 집중을 하세요. 근데 3일선이 명쾌하지 않다 그러면 13일선에서 아이디어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뭐 또 확 올라왔네요. 네. 그렇게 되고, 잠시만요. 그리고 이게 또 갑자기 올라와 가지고요. 네. 화면 조정을 잠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할게요. 단타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3일선에서 13일선 중심으로 3일선에 강점을 두고, 스윙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55일선에서 일봉을 보시고, 그런 쪽으로 하시게 되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신 것 같다라고 해본 제리의 매매 스타일은 다 지금 제가 하는 거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아낌없이 드린 거고요. 네. 그거만 체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은 또 보면은 요즘 보니까 하다 보니까 손절이 많아요. 이거 이래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 사례만 들리게 되면은, 이거 하다 보니까 시장 안 좋을 때나 좀 이제 박스권 뭐 좀 제대로 할 때는 2주 내내 손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참, 네. 짜증나죠. 그럼 계좌가 벌써 한 30%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는데도 거의 절망입니다. 그래도 이거, 제 기억은 그 다음 한 주 만에 복구했던 기억이 나요. 복구해서 넉넉하게 한 10%, 15% 플러스로 만드는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그만큼 나는 내 룰에 충실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도 꺾이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종목 한 두어 개가 터져가지고 쭉 올라가더라고요. 기자가 레벨업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네, 누가 맞는 툴을 가지고 꾸준히 대응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순열도 자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좀 괴로워하지 마세요. 네, 자주 하는데, 자주 한다라고 하면 자신감 떨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그러면 살짝 들어가는, 처음에 만약에 뭐 100주를 샀다라고 하게 되면 70주만 사든가 이러면서 좀 조절할 필요는 있겠죠. 자신이 없게 되면. 근데 꼭 그럴 때 70주 샀는데 그게 또 급등하더라고요. 이런, 네, 이게 시장의 룰인 것 같은데,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노하우, 하우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많이 드렸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이런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게 뭘까라고 고민하다 보니까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조금 더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시장은 뭐 그렇죠. 네, 지금 기준으로는 매크로나 흐름들 보는데, 지금 오늘 일단 미국 시장은 기술적인 것까지 한번 가볼게요. 미국 시장은 약간 어디에 지지했느냐, 200일선에 딱 지지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스권 상단부를 지지하려고,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부죠. 미국 시장 입장에서는 지지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 왜? 지금 옵션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패턴이 나왔다. 이거는 그래도 거래가, 일단 옵션 만기일 때 거래가 별로 안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팔려고 하는 셀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게 물량 많지 않다는 얘기로 옵션 만기일이 넘어갔다. 이건 좀 의미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약 한 11,500 나스닥 기준으로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돌리려고 하는 의지가 좀 높다란 쪽에 해석을 하지 않을까라는 쪽도 보여지고 있는데 뭐 그거는 또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러면서 또 그냥 또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일단 하단부 이 정도 잡고 미국 시장 동향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친 김에 글로벌 시장 한번 쭉 다 보겠습니다. 네, S&P 500도 지금 그나마 뭐 그게 아직 뭐 완전히 부담 가는 상황은 아니고 일본은 뭐 지금 일본은 잘못하게 되면 일본 마사요시 예, 이름이 아직 생각 좀 까먹었습니다만 새로운 총재 오면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거의 뭐 관망 상태인 것 같고요. 중국이 약간 걱정이죠. 지금 최근에 나오는 중국 동향 보게 되면 리오프닝 효과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중국도 지금 지난 고점대 부분 여기서 테스트가 들어오겠죠. 테스트가 들어오는데 마찬가지로 중국도 55일선 있다 보니까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요인이 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환율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이따 이 변수들은 체크하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에 약간 불안감이 가는 게 환율이 달러와 다시 강세로 가고 있고 달러 강세요. 예, 달강. 예, 그리고 또 금리가 의외로 지금 6개월물 같은 경우는 5%대까지 진입할 정도로 지금 초는 아닙니다. 그냥 단기물이 일단 반응하고 있고 어차피 지금 25bp 이번에 인상을 할 거니까 그것까지 반영하는 것 같은데 나머지 또 장기물 같은 경우 10년물도 3.8대까지 좀 안착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만 보게 되면 지표들은 주식시장 쪽에 좀 부정적이고 이렇게 달러가 강세가 갔었을 때 가장 또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는 신흥국 쪽이죠. 신흥국의 대표 중국 또 한국도 마찬가지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한국은 특히 삼성전자가 버티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사고 버티고 있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낫고 중국은 조금 더 휘청이는 것 같고 이런 변화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매수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지금 계속 벌써 한 달 반째 사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베팅하는 쪽과 또 선물을 베팅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들은 또 다른 세력 같긴 합니다만 봐도 그래 보여요. 근데 이거가 지금 중심을 잡고 있다 그러면 한국 시장은 의외로 과거보다는 뭐 휘청휘청하면서 이렇게 쭉 빠지는 이런 현상들이 좀 덜할 수 외국인들이 사는데요. 뭐 예, 이런 지지권의 바탕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이 좀 그래도 잘 견딘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외국인들 사면서 버텨준다. 그러면 시장은 뭘 봅니까? 네, 그래 지수만 거기 붙어줘. 나 작년에 억울한 한을 한번 풀어줄게.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를 한번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중국은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 자체가 이렇게 무거워져서 지지권을 보이면서 나오는 과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중국은 딱 3월입니다. 3월달 양회 때 나올 때 보고 그리고 또 중국이 그냥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작년 12월 달부터 중국 리오프닝 했을 때 기대감을 쫙 올렸던 것들이 지금 또 파이낸셜 타임즈 얘기 나오게 되는 거 보면은 중국 기대하지 마라 해봐야 뭐 또 자세하게 열거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부동산부터 뭐가 생각보다 내수만 챙길 거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과연 이거는 저희가 시진핑 주석의 의도나 여러 가지를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모른 채 예측하는 거죠. 유추하는 거죠. 근데 예측은 누구나 다 합니다. 안 맞아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때 됐을 때 변화. 근데 일단 지표들은 특히 달러화가 강하잖아요. 근데 구리는 버티고 있습니다. 4.13인가요? 지금 이 정도 버티고 있습니다. 일단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네. 4달러대에 의미 있는 데서 안 깨지고 버티고 있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시장은 여전히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을 기대하고 있다.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걸 반영하고 있겠죠.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너무 뭐 이런 기사 나온다, 뉴스 나온다, 그걸로 훅훅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나오는 지표나 흐름들 보고 중심 잡아가야 되겠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경기 부양 쪽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중국에서 M2라고 하는 광의 통화는 오히려 확장세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이거는 아니죠. 네, 너무 제이커브를 고렸습니다. 이렇게 쭉 꾸준히 가다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약간 통화량을 더 늘리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렇게 됐었을 때 지금 계속 빠지고 있던 이런 통화량 늘렸는데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마이너스권까지 한 4개월째 들어간 중국의 신규 주택 판매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이렇게 된 효과 때문에 턴할 수 있는 입장으로 보는데 거기다가
중국의 정부의 강력한 얘기까지 나온다. 어떻게 될까요? 네, 이거는 생각보다 빠르게 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경계할 게 그거 같아요. 보면은 그런 거 있죠. 뭐 또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테슬라 하락하게 되면 안 된다, 쪽으로 안쪽으로만 그렇게 붙다가 올라오게 되면 또 조용히 있고, 네, 또 이런 것처럼, 네, 그냥 한쪽으로 쏠리는 뉴스 가지고 뉴스에 너무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중심은 딱 잡고 나오는 지표들 보고, 뭐 너희들은 그래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는 베팅해야 되겠죠. 그리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나오는 흐름이 어제 시장이 경기 민감주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경기 민감주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지금 중국을 안 본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중국에 대한 가능성들도 좀 체크한다는 얘기고. 그럼 왜 여기서 건설기계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일까요? 이거는 지금 건설기계 같은 경우도 다 그거죠. 뭐 무슨 다른 재건 이슈나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중국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아마 박스권 쪽으로 이게 쭉 쳐져갔을 텐데 지금 중국 바라보지가 있지가 않습니다. 중국 건설기계 관련된 판매량들 거의 뭐 3, 40% 아직까지는 마이너스권에 유지해 있어요. 근데 이게 복귀가 된다면 쪽을 베팅을 하는 쪽이 바라보는 거고 게다가 지금은 중국 없어도 먹고 살고 있는 북미 쪽이나 아니면은 지역이 다변화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흐름 가지고 잘 버텨왔지 않습니까? 거기다 또 캐터필러 어제 보니까 주가가 또 급등했죠. 실적에 급등이래 봐야 그렇지만 네. 실적 자신감 있는 상황 쪽에서 이걸 갖고 움직인다. 건설기계 되는 쪽이거든요. 네, 그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그때 그래서 55일선에서 가져갔던 현대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서도 계속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던 거고 이걸 보게 되면 아마 뒤를 따라가는 업체 진성TC 이것도 아마 월요일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캐터필러에 강했기 때문에 매매에 나올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창단조가 훨씬 좋다. 왜냐면 승계 마무리됐고 거기다가 지금 다 아랫대로 주식 이전됐고 세금 잘 냈고 거기다가 지금 있는 경영진도 주식을 사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회사 사야지 라고 하게 되면 대창단조 괜찮다고 생각 들어서 그래서 이런 쪽도 결국에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북미나 다른 지역 쪽에서 막 에너지 투자한다 광산 투자한다 이런 쪽에서 성과를 봤었는데 미국은 인프라 투자한다. 근데 건설기계 쪽이 중국까지 만약에 열려버린다. 그럼 플러스 알파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이 열려지는 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쪽은 또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계속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결국엔 또 종목 얘기만 하네요. 매크로 본다 그러고 참 사람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는 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기술적 달러는 지금 제가 많이 보고 있는 상황들이 104대 여기가 넘어가면 조금 왜냐면 저희가 보는 게 여기지 않습니까? 요 라인을 넘어가서 104, 105대 이 정도까지 보는데 104 진입하면서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달러 강세에 대한 어떤 마디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인데 어제 보세요. 103.5입니다 지금. 장중에 쫙 시도했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만만치 않구나. 그러니까 즉 104, 105대 넘어가는 게 지금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 시도는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제 골을 내린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 정확하게는 105대 라인들 여기가 또 계속 되게 힘들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달러 약세 쪽으로 다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 라는 쪽도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04, 105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지표들은 또 다른 거에 비해서 이게 왜 이러죠? 네. 좀 PC가 느리네요. 네. 바이러스 먹었나요? 네. 지금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게 지금 그랬으면은 지금 또 25,000달러대 시도하고 있네요. 네. 만약에 달러 강세 쪽으로만 바라보고 있었으면은 비트코인 여기서 꺾였습니다. 24,000대에서 시도하다가 꺾였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달러 강세와 대척점에 있는 달러와의 흐름과 대척점에 있는 비트코인은 지금 뿜뿜하려고 그러거든요. 한 번 더 레벨업을 시도한다. 이게 과연 뭘 의미할까? 라고 하게 되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그렇게 확 죽이지 않았다. 그래서 달러 강하고 금리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그쪽에 한편의 쪽은 여전히 베팅이 들어오고 있다. 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시각들도 살짝 가져가고 있고요.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 미국이 어디가 있죠? 10년물 채권 국제금리 보게 되면은 이것도 지금 최근 들어서 또 탄력 받으면서 저희가 얘기했던 3.7, 3.8대가 지금 살짝 다시 들어오면서
지금 요때 보면은 그런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잘 안 빠지네요. 그러면 시장이 한번 위쪽으로 타진을 해보겠죠. 그런 과정들이 지금 나오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직전 고점대를 보다 보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3.7, 3.8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여기 박스권 들어오면서부터. 그러면 다시 한번 미세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요 자리입니다. 그러면 약간 3.9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 바라보면서 아까 달러도 마찬가지였죠. 직전 고점대와 정리를 해볼게요. 달러 104에서 105. 근데 105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104는 그냥 조금 그러니까 104 뭐 화이트 스테이크 뭐 이거 하려고 그랬던 거 빼고 105대가 조금 넉넉하게 10년물은 지금 조금 더 보게 되면 3.9 여기가 일단 직전 고점과 함께 마지노선이죠. 이게 돌파하게 되면 주식시장이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근데 지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시그널은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는 약간 쉽지 않은데 라는 얘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흐름들을 보시면서 이게 강하게 돌파해서 안착하기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또 고점에서 부러진다라고 하게 되면 위험 시도겠죠. 이런 것들도 체크하자는 거 지난주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 밖에 상품 시장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잠깐 볼까요? 예, 구리도 지금 의외로 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4대를 엄청 잘 지키고 딱 전환시킨 거 아닙니까? 4.13대로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요 효과가 나오면서 만약에 실패할 거면은 구리의 뭐 추세적 분석 이런 거 하는 건 별로 기술적 분석 안 좋았는데 근데 지금 이게 살아있다 보니까 나오고 있는 변화란 거 그러면 또 어지럽게 해서 다시 4달러대가 이탈하느냐는 중요하겠지만 또 하나 바라볼 될 거는 구리 4달러대 지지하느냐 여부 이거는 이거 이탈하게 되면은 중국 생각보다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네, 리오프닝 효과 별로 없다는 거고 경기 위축의 가능성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다. 안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보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금인데 저희가 금을 좋게 보면서 미국 시장의 종목도 갖고 있는데 의외로 한번 충격받았지만 재미없어지네요. 네. 이렇게 나온 패턴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온스당 요 자리가 제일 중요하겠죠. 딱 봐서 다시 한번 찍어볼까요? 1870. 네. 그래서 금은 온스당 1870달러대가 다시 안착하기 힘들게 되면은 조금 더 1800 이왕이면 1900달러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죠. 2만 달러를 먼저 들어갈 줄 알았더니 달러화가 약 강해지면서 또 바뀌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늦지만 이 1870, 1900달러대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괜찮은데 이게 아까 시도와 또 반대로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베리골드 지금 손절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안 맞는 거는 갖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 아이디어가 훼손되는데 그대로 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거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또 보면은 상하이 철강 선물 이거 한번 볼게요. 예, 지금 상하이 철강 선물이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딱 보세요. 턴하죠?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고 있는 단계가 구리와 함께 여러 가지가 다 같이 중국, 우리 물론 지수는 흔들렸다고 하더라도 우리 쉽게 끝날 것 같아? 라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리오프닝 효과 없다고 하는 거를 지금 지표는 그렇게 또 보여주고 있지 않고 있죠. 게다가 가장 중요한 지표가 그겁니다. 한국의 공기가 너무 안 좋아요. 좀 벌써부터 저는 코가 맹맹, 찌릿찌릿 뭐 이런 거 하기 느끼면서 2년 동안이 좀 행복하게 살았구나. 예, 질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은 꿀럭꿀럭하고 지금 산업 돌아가려고 시도한다는 반증이겠죠. 그냥 멀리서 안 찾아도 됩니다. 오늘도 보니까 비 올 날씨인지 아니면 날씨가 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기질 안 좋습니다. 비염 환자는 잘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변화 생각보다 지표들은 말을 해주고 있다. 이런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 위험 지표들 봤을 때 뭐 다른 거 일단 지금 별로 체크하는 거 없고 장단기 금리차 정도 이거는 뭐 그냥 체크만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두 줄을 리는 없겠죠. 지금 상황 쪽에서 장단기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벌려서 똑같이 지금 다 올라왔는데 금리차가 뭐 생길 리가 없겠죠. 이거는 아주 의미 있는 변화 나올 때까지는 봐야 될 것 같고 하이드 채권 스프레드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꾸준히 하강돼 가고 있다라는 쪽이 확인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의미 있는 변화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좀 보자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정도로 해서 이번 지표들을 보는데
지표 보는 시간이 좀 짧아졌죠. 네, 왠진 다 아실 겁니다. 그만큼 지표에 대한 의미가 그렇게 크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은 지금 한번 또 정리를 쫙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상황들 그거 봐야 되겠죠. 미국 종목들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종목들 또 체크를 해야죠. 저희 중요한 코너.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에볼로스 이거는 생각보다 잘 견디고 있거든요. 잘 견디고 있어서 대웅제약과 관련된 얘기들 일단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대웅제약보다 휴메닉스 쪽에 좀 챙겨야 될 것 같고 에볼로스는 지금 그래도 우리 충격 아니야 라는 쪽으로 이제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혹시나 이상한 변화 55일선 이탈하는 변화 나온다 그러면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미국 시장에서도 저희 지표 잘 맞습니다. 네, 여기만 들어왔으면 완전 사버린 되는데 55일선 지지하려고 딱 들어오는 모습들 안 될 때는 거의 저항받고 하다가 딱 처하는 모습들 소형주로도 잘 맞아요. 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게다가 나머지 종목들도 좀 어제 유가가 좀 많이 빠졌죠. 빠지다 보니까 지금 이런 변화가 나옵니다. 트랜스오션 고점에서 툭 밀립니다. 혹시나 비중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 이 신호 크로스를 한 번에 들어갔거든요.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7달러대에서 7.5달러대가 좀 버겁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줄였다가 다시 지지권에서 사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종목들이 에너지 관련된 쪽이 어제 다 밀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로나브는 정리가 돼 있고 스콜피오 탱커스 고점 돌파했고 나쁘지 않고 거기다가 노블 같은 경우도 잘 가다가 딱 한번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이 두 회사는 시추 관련된 회사입니다. 시추 예 강아지 이름 아닙니다. 예 시추 또 탐사 이쪽 관련된 회사다 보니까 워낙 살아남은 쪽에서 강전 트랜스오션 노블은 지금 꾸준히 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실적 차이에서 좀 바뀌고 있긴 한데 근데 그래도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또 당연히 이런 영향을 끼치겠죠. 근데 단기 고점 신호 비슷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그렇다고 70달러 이탈하는 변화는 아니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건 뭐 아직까지는 계속 또 시도는 들어가겠죠. 그런 쪽에서 혹시나 트랜스오션 같은 경우 조금 비중이 있게 실으셨다라고 하면 올라가면서 꾸준히 샀는데 생각보다 좀 많아졌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거 살짝 줄였다가 그러니까 약간 일단 제가 보기에는 7.2달러대입니다. 7.2달러 정도쯤 돼서 한 3% 더죠. 예, 그 정도쯤에서 좀 강하게 돌리지 못한다. 장중에라도 그러면 살짝 줄였다가 다시 뭐 흔들림 나올 때 살 준비를 하는 건 나쁘지 않다. 하지만 추세는 여전히 단기 추세가 이탈한 게 나왔잖아요. 지금 저희 알고 있는 3일선 앰빌러프 타고 가던 게 지금 버겁게 딱 이탈된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탈 신호 둘 다 나온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그나마 스콜피오 탱커스는 지금 운반선은 지금 딱 하나로만 압축해 있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 신호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 이역이 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혹시나 또 줄이려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살짝 줄여서 다시 노릴 자리를 본다라고 하는 정도는 비중은 한 10% 20% 정도쯤 했다가 다시 살 거 보시는 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온세미도 신고가 나왔다가 지금 고점 신호 나오는데 약간 저희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단기 고점 박스권 신호긴 하지만 근데 지금 결국엔 지금 손절한 것도 있겠지만 다 거의 다 수익권입니다. 예, 수익권 종목들이 노블까지도 지금 수익권이에요. 제가 그때 말씀드려서 하게 되면 약수익권이긴 하지만 그런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게 되면 수익권인데 좀 여유있게 매매하는 거죠. 여유있게 매매해서 좀 툭 정리할 거 정리했다가 다시 싸게 되면 사겠다 이런 입장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베릭골드는 위축됐죠. 그래서 55일선 아까 말씀드렸던 금 가격에 1870, 1900대 들어오는데 이게 여기를 또 55일선에서 버겁게 나온다. 손절하겠습니다. 괜히 또 두고 가는 것보다 다른 종목 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니면 에너지 쪽을 또 하나 조정 때 추가시키든가 비중을 더 늘리든가 이렇게 가는 게 더 맞겠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쭉 말씀드렸던 내용들 정리해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시장은 다시 한번 저희가 걱정이나 체크해야 될 거는 변동성이 큰 상황들. 그래서 미국 옵션 반기를 잘 끝났고 다음 주 월요일은 미국의 휴장일입니다. 그럼 휴장이다 보니까 그때 나올 수 있는 변화들은 그나마 좀 중국 쪽 눈치 보면서 움직일 거고 국내 환율 볼 거고 국내 환율이 생각보다 1,300원대까지 와 있어서 한국 세력들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구나 반응을 하는 거죠. 이게 조금 하향되기 시작하고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시장은 또 그래, 시장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종목적으로 가자. 그러면 종목 변화가 또 활발하게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대응으로 계속 가자라는 쪽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왕이면은 살아있는 섹터 쪽 거기서 계속 공략하시고, 거기서 단기적으로 계속 또 하루에 뭐 1%도 좋고 10만 원도 좋고 계속 벌어나서 보강을 시켜서 가자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주식 비중은 그래서 한 60, 70%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금 비중은 30, 40%대. 그래서 약간 지금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박스권을 아직 이탈을 해서 다음 자리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60%대로 좀 약간 선회하겠죠. 그래서 현금 비중을 좀 관리를 하는 쪽으로.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대처리가 안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현금 비중을 뭐 20, 30%대로 좀 맞춰놓으면서 추가로 흔들릴 때 더 사자라는 쪽으로 약간 유보된 입장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주식 매매 대응이 훨씬 더 낫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그걸 가지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지금은 오늘의 핵심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은 아직 죽지 않았다. 네, 만약에 하게 되면 제가 보는 2019년도 장세와 비슷하게 간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한 4월 달까지는 이 흐름을 계속 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5월 달에는 아마 좀 조심하자라는 쪽의 시각이다 보니까 적어도 그때 심각한 어떤 변화가 뭐 또 물가가 바뀌어서 어떤 금리 수준을 강하게 올리고 경기 침체의 신호가 나오고, 아니면 또 뭐 각종 뭐 예기치 못한 전쟁이나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또 다시 확대되는 기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거 이어가겠다. 그래서 지금 제 목표는 상반기에 계좌를 좀 많이 돌려놓는 게 제 목표긴 하지만, 네, 근데 잘 1, 2월 달도 그렇고 좀 잘 되는 기미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좀 마음이 조금 더 동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렇다고 1, 2월 달에 제대로 대응 못했다. 저희 뭐 종목들 같이 대응했는데 내가 사는 것만 좀 재미없었다. 라고 하시더라도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예, 항상 기회는 또 있습니다. 이게 지금 큰 테마 저런 거 나왔는데 와, 나 저 AI 4-5배짜리 못 먹었고 2차전지 에코프로 갈 동안에 2배 못 먹었고 뭐 이거 절대 좌절 금지입니다. 네, 이런 거 또 나옵니다. 올해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베팅을 한 종목당 1억 해서, 제 느낌으로 그래요. 지금 말씀드렸죠. 엑스레이 제가 잘 보는 거, 종목들 체결되는 숫자 1억 이상 종목들 체결되는 거 그 강도를 봤을 때는 올해 괜찮겠구나. 올해 종목들은 꽤 묵직한 종목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매매를 해서 좀 큰 돈으로 넉넉하게 사서 베팅해 본다라고 했었을 때 보통 보면은 시총 한 5천억대 정도까지 3천억에서 5천억 정도까지, 2천억, 3천억 이하는 솔직히 소형주라고 봐야 돼요. 그 종목 거래 저희가 한 1,000만 원 사기도 좀 힘든 이런 종목 말고 5천억대 이상 정도쯤이나 이 정도 급이 시총 1조로 가는 상황들에 대한 변화, 아니면 작은 종목이 5천억대까지 가는 변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올해 많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대응을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지금 한 서너 개 섹터 갔다고 너무 슬퍼하거나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네, 아직 상반기 2월이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급하십니까? 네, 올해 모두 놓쳤으면은 다음 상반기 3, 4월 달은 해보겠어 라고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화이팅입니다. 힘내시고요. 네, 시황 코너는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종목 코너에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